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언어 치료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5년차 언어치료사이고 그동안 임상에서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치료해 오셨는데요. 무게쫓기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나요? 네. 무게쫓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햇님 아동심리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수업 시 무게쫓기를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도 무게쫓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언어 수업 시 무게쫓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주로 자폐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자폐 아이들에게 입혔을 때 행동 조절과 착석 유지 시간, 집중에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언어 수업 시 무게쫓기를 사용하실 건가요? 네, 저는 무게조끼를 입히는 게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 사용할 계획이에요. 수업에 도움이 된다니 너무 기쁘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는 어떤 진단을 받았나요? 저희 아이는 8살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치료를 해보셨을 텐데요. 무게쫓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전 다른 센터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햇님아동 발달센터에서 수업을 하면서 원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무게쫓기를 입히셨나요? 저희 아이는 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무게쫓기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엄청나죠.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이는 상동 행동이 거의 소거되었고 착석 시간도 많이 늘어났어요. 센터 유치원에서의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수업 집중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가 좋아졌다니 저희도 너무 기쁘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 무게쫓기 만들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무게쫓기는 시중에 팔기는 하지만 사실 15만원에서 20만원 이상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게쫓기를 직접 만들어서 입히고 있는데요. 사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무게쫓기만 한 100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어머니들한테 나눠드렸었거든요. 무게쫓기 어머님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재료 구입하고 무게쫓기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함께 하시죠. 여기서는 이 고리를 살 거고요. 열쇠고리 후크, 그리고 원형 고리 후크를 살 거고, 바늘은 좀 두꺼운 걸 사셔야 돼요. 두꺼운 거. 바늘을 살 거고, 그 다음에는 실을 살 겁니다. 다양한 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을 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소에서 재료를 사왔는데요. 그 밖에 더 필요한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퍼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 점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달 무게 주머니가 필요한데요. 저는 무게 주머니는 숏다운 것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숏다운은 안에 모래 주머니를 분리해서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래 주머니를 분리해서 담을 지퍼백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래 주머니를 천에 감싸서 만들 방수천이 필요합니다. 꼭 방수천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저는
혹시 아이들이 흘리면 닦기 편할 수 있도록 방수천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칼, 그리고 찍찍이라고 하는데 까끌까끌한 벨크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쪽집게 가위, 실, 저는 실을 3개를 준비했는데 검정 거, 하얀 거, 그리고 하나는 명주실이라고 하는 조금 더 튼튼한 실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산 원형 후크 고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바늘,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인 준비물입니다. 숏다운 모래주머니 500g짜리 2개를 하나당 500g, 500g 해서 1kg입니다. 이게 옷에 달 모래주머니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옷에 달 모래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 모래주머니 안에는 모래가 비닐에 하나씩 쌓여 있기 때문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 끝으로 잘라서 꺼내시는 게 팁입니다. 자, 최대한 끝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터졌네요. 이렇게 잘못하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4개고요. 이 4개가 500g이기 때문에 250g, 250g 나눠서 만들 겁니다. 터진 거는 테이프로 수습하겠습니다. 여기가 터졌네요. 이렇게 500g 하나 뺐고요. 이거는 버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빼지 않습니다. 이거는 허리에 닿을 모래주머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하지 않고 여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더 포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퍼백에 2개씩 넣을 겁니다. 얘네는 배 부분을 달아 놓을 모래주머니입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눌러서 닫아주고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위아래 좌우로 지퍼백이 뜨지 않게 붙여서 비닐을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포장했고요. 하나 더 포장하겠습니다. 얘도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꾹 눌러서 닫아주세요.
꽁꽁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비닐이 뜨지 않도록. 자,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앞에 부분 배에 달 거라서 이렇게 천을 감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두고서, 자, 너무 바짝해서 이렇게 꽁꽁 싸우면 안 되고요. 약간의 1cm 정도의 좀 여기에 여유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꼬맬 거거든요. 옷에다가 네모로 이렇게 테두리를 꼬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꽉 감싸면 안 되고 살짝 1cm 정도의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맬 겁니다. 여기는 남는 부분이라 잘라낼 거예요. 방수천이라서 막 3번, 4번 돌돌 감싸면은 천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바느질 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조금 여유가 있게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준비해 놓고 여기도 걸추 맞춰서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도 살짝 위아래 양옆에 여유가 있도록 준비해 놓고 이제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느질은 하얀색 실로 할 거고, 바늘은 재료 구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두꺼운 바늘로 할 겁니다. 두꺼운 바늘로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저는 바느질을 할 때 감침질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감침질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야지 천을 튼튼하게 바느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쪽에 트인 부분을 꼬맬 거예요. 천을 이렇게 접으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방수천이라 바늘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닥을 지지하여 바늘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트인 부분을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꼬매주세요. 자, 모래주머니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쪽에 놓고요. 이번에는 옷입니다. 바람막이 점퍼 지퍼 있는 걸로 사시고요. 허리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아이한테 입히셔가지고 아이의 허리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이 부분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간혹 조금 편하게 하겠다고 이 주머니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여기만 꼬매면 되겠지, 이렇게 천으로 감싸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게가 밑으로 쳐져서 입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래주머니는 꼭 이렇게 천에 감싸서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허리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를 자를 건데요. 여기 앞에서부터 허리 한 3분의 2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대략 길이를 잘라주는데 옷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중에 길이 맞춰서 더 잘라낼 거거든요. 저는 한 30cm 길이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허리 폭을 조절할 벨크로입니다. 이렇게 폭 5cm의 비접착식 까끌이 벨크로를 두 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허리 부분에 얘를 붙이고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거예요. 여기 옷의 길이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잘라줍니다. 벨크로 끝은 조금 더 다듬어 줄 거예요. 라이터로 지져줍니다. 빠르게. 양쪽 끝을 지져줍니다. 자, 이것도 준비가 됐으면 아까 아이의 허리 부분을 체크한 부분에 찍찍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꼬매줄 겁니다. 자, 찍찍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꼬매도록 할게요. 이번에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침질 방법으로 꼬매겠습니다. 저는 모든 바느질을 감침질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더 튼튼하게 꼬매기 위해서. 이렇게 꼬매서 이 위에 이렇게 얘를 또 꼬매줄 거예요. 자, 계속 꼬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바느질을 하려가지고 달았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위치에 허리 위치에 이거를 이렇게 중앙에다가 테두리를 또 바느질 해줍니다. 그럼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허리 부분에 모래 주머니를 달았고요. 이제 여기를 벨크로 길이를 맞춰서 자를 텐데요. 아까 넉넉하게 잘라가지고 조금 더 잘라내겠습니다. 한 요 정도 이렇게 잘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한번 라이터로 지져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랑
뒤에랑 모래주머니 1kg를 달았습니다. 앞에 500g, 뒤에 500g에서 1kg입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다이소에서 샀던 고리를 달 건데요. 4개를 달 거예요. 일단 맨 위에 하나를 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당히 간격을 조절하셔가지고 4개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4개를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후크도 반대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걸리도록 이렇게 4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4개를 배치하시면 되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이 고리는 좀 더 튼튼한 명주실로 꾸밀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옷을 입기 싫거나 할 때 벗으려고 요거를 막 잡아 당기거든요, 옷을. 그럴 때 이 고리들이 좀 더 튼튼히 버틸 수 있도록 좀 더 질긴 명주실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꾸미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리를 다 달았고요. 팔이 길면 아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반팔로 자르겠습니다. 반팔은 너무 짧지 않게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십니다. 자, 이렇게 반팔로 적당히 잘랐습니다. 지퍼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고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가 거부를 해서 지퍼를 잘 채울 수 없다면 고리만 걸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리를 걸 때 한두 개만 걸지 말고 안정적으로 4개를 다 걸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거부를 해서 옷을 입히기 힘들다. 그러면 고리만 재빠르게 채워주세요. 고리는 4개 다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빠르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허리 폭은 이걸로 조절하는데 너무 꽉 당겨서 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가 있게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게쫓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무게쫓기는 자폐 7살 여자아이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만드는 동안 힘은 들지만 또 한 명의 천사에게 날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무게조끼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성인까지 입을 수 있는 일반 스포츠 브랜드의 스포츠용 무게조끼입니다. 저는 멜킨이라는 곳에서 이 무게조끼를 구입하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무게반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무게주머니를 분리해서 하나하나 포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이 무게조끼에 앞에 250g, 250g, 뒤에 500g 그렇게 무게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조끼는 이렇게 찍찍이를 열면 이렇게 간편하게 쏙쏙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2개 넣고 여기도 2개를 넣어주시고 뒤에는 500g 맞춰서 4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kg를 맞춰서 무게를 넣어 주시고요. 잠시만 제가 입어 보겠습니다. 자, 무게조끼를 입었고요. 이렇게 품이 크기 때문에 여기 끈을 당겨서 아이 몸에 맞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끈을 당겨서 아이한테 맞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살짝 여유있게 편안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조끼를 입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무게조끼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 무게조끼를 어떤 방법으로 입혀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